반갑습니다. 저희 인연은 3주 전에 수미천사 어린이 법회에 다도 수업을 했어요. 그 인연으로 이 가을 끝자락에서 해물로 옮겨오는 과정에 이 보살님들, 그사님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론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차 시험을 할 거예요. 지금 앞에 세팅되어 있는 거 홍차예요. 그리고 홍차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차 생활은 뭐 커피나 또 다른 차는 많이 드시지만 녹차나 우리 전통차는 그렇게 쉽게 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 생활은 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또 건강에 이로운 건지, 차 생활을 할 때 차를 또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요거 같이 이론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세는 편안하게 앉으셔도 되고요. 이제 프린트물은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 전에 5분간 입정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명상 자세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 눈은 자연스럽게 감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 30cm, 45cm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 시선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로 릴렉스한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축비로 시작과 끝은 알리겠습니다. 참 좋은 분들과 하는 명상. 물이 맑으면 달이 와서 쉬고, 물이 맑으면 달이 와서 쉬고,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와 둥지를 튼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도리를 깨달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설사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참된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다. 윗사람이 선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서 선해지고, 윗사람이 정의를 존중하면 아랫사람은 자연히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윗사람이 선의 씨앗을 아랫사람에게 뿌림과 같은 것이다. 참된 지식은 단순히 경전을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다. 진정 덕에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결정을 오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신의 잘못된 일도 오래 생각지 말고 용서하도록 하라. 남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기분 나쁜 일도 그 순간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으련만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을 괴롭히니 세월은 흘러만 가고 인생은 짧기만 하네. 이 세상에는 비난받아야 할 일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해야 할 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된다. 같이 보셔도 돼요. 참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어떠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관님 임금만으로도 참 좋은 분들과 하는 그 식구와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불교대학 부관님들이신 거죠? 예. 귀한 시간, 오늘 또 교수님께 강의 들어야 될 시간인데 오늘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이 또 이 차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 장을 한번 볼게요. 차 생활의 마음가짐인데요. 통상적으로 댁에서도 차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차를 가볍게 또는 명상하면서 또는 가족과 함께 차를 드실 텐데 우리가 쉽게 커피처럼 마시는 차와 또 오늘처럼 조금 격식을 가지고 차도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맞춰서 오늘은 한번 차를 시험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기면요. 바른 마음가짐 구사가 있어요. 이 구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낭독을 해볼 텐데 앞에 부분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른 마음가짐 구사란 9가지 사자는 생각할 사자를 써서 9가지 생각하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 고전인 수학에서 사람들의 바른 행실을 가르치는 마음가짐을 예절의 바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율곡이 선생께서 42세 때 저술한 내용으로 지금도 교육의 지표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가짐 구사 9가지 같이 낭송해 볼게요. 시사명 어떤 물을 뗄 때는 바르게 옳게 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편견없이 진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사종 귀로 들을 때는 지혜를 모아 말의 진정한 의미를 똑똑히 알아듣기를 생각해야 한다. 색사온 얼굴빛은 항상 온화하게 생각해서 욕심과 화를 표현하지 말고 항상 고요하고 온화한 표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모사공 몸가짐이나 옷차림은 공손해야 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은 버릇없고 건방지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공손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 언사충 말을 할 때는 진실되게 하기를 생각한다. 참된 말을 요령있게 바르게 하며 헛된 말 필요 없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 사사경 일을 처리할 때는 공경스럽게 해야 한다. 어른을 섬기는 일은 공경스러워야 하며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 기획, 진행, 마무리를 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의사문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깨달아야 한다. 묻는 것은 간접 체험을 하는 것이며 의심을 푸는 일이다. 불사난 분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됨을 생각해서 분한 마음을 다스리는 인내를 갖도록 해야 한다. 견득사의 재물이나 명예나 무엇이든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경우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라.
어떠세요? 부사 좋죠? 네. 이 9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풀어놓은 거고요. 또 저희가 어린이 다도를 할 때는 구용까지 같이 해요. 구용은 9가지 몸가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몸가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해놨는데요. 차생활의 마음가짐으로 첫째 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는 가지고 있지만 차의 부재 시대가 있었어요.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그전에는 차를 드시기도 하고 또 궁중에서 아주 귀한 차로 임금님께 진상하는 차이기도 하고 또 귀족들만 마시던 그런 차이기도 했고 그런 시대를 거치다가 이제 조선시대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시점에는 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잊고 또 살았던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맥을 이어서 차를 단순히 음료로 생각하는 것 이상에 지금은 이제 커피가 더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쉽게 마실 수 있고 또 쉽게 또 마시면서 중독에 가깝게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리차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보리차와 같은 차들, 뭐 요즘에는 대용차로서 돼지 감자차, 또 뭐 기타 많이 집에서 우려다 드시잖아요. 등걸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 차는 녹차 잎을 따서 그것을 말리고 덮어서 구정구포라고 들어보셨는지요? 9번 말리고 9번 덮어서 그렇게 차를 고급차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나오는 차는 3번에서 6번 정도 그런 덮건 과정을 거친대요. 그러면 그런 살균도 되고 또 차가 발효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우리가 고소한 맛, 구수하기도 하고 약간 썩기도 하고 떫기도 하고 그런 묘한 맛을 느끼실 거예요. 그 차를 오늘 여기 가져온 차 닭이엔 지금 녹차 같은 경우에는 60도에서 70도 정도로 우려 마실 거고요. 설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7, 80도, 홍차는 그거보다는 또 조금 더 높은 차 80도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외에 보이차로 들어보셨지요? 우리 스님 만나면 스님께서 보이차 많이 대접해 주시잖아요. 그런 보이차는 발효차로서 더 뜨겁게 90도에서 100도 사이로 뜨겁게 해서 마셨을 때 잘 우려 나오기도 하고 빛깔도 보고 그 마셨을 때 넘어가는 그 먹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스님께서 차 대접을 하니 어떻게 하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막 그 합창하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예, 합창하고 드실 때 이제 손가짐도 같이 한번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2교시 때는 이제 다음 시험을 할 때 그 3가지 맛을 볼 거고요. 이제 한 장 부사를 넘기시면 차에 대한 인대가 나올 거예요. 우리 옛 조상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건강이 이롭기 때문이고, 둘째는 차를 마시면서 사색하는 공간을 넓혀주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떠주기 때문이고요. 셋째는 이 차에도 예절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요 3가지가 차 한 잔을 가짐으로써 건강과 사색을 하면서 명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예의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종합예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의 성분은 정말 많은 성분이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차 성분에 대해서 볼게요. 타닌의 효과라고 단백질과 결합하면 병원균을 죽게 하고 해독작용이나 지혈, 그리고 열을 내리고 붓기를 내리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엽록소의 효능, 초록잎이잖아요. 피를 맑게 하고 탈취작용, 그리고 간기능 정진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의 효능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괴혈병과 각기병을 예방하며 알코올, 니코틴 해독작용, 스트레스 해소와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성분의 효능을 보면 조혈 작용을 도와주고요. 인슐린 생성을 도와주어서 당뇨병에도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 왔고요. 저녁에 특히 술을 드셨다든지 저녁 늦게 또 많은 것을 드시면 아침에 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침에 녹차나 발효차를 따뜻하게 또는 뜨겁게 드시고 나면 몸에 기운도 나고 또 땀도 배출되면서 그렇게 붓기도 빠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예절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차는 예절의 시작이며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차를 대할 때 정성스러운 마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두 분 선생님을 팽주라고 해요. 차를 내주는 선생님은 보충으로 팽주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스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그러면 스님이 팽주가 되는 거예요. 무자리는 보통 팽주의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1번 자리가 지금 앉으신 교수님 자리 그리고 도반님 자리 이렇게 해서 순서로 보시면 되는데 혹여나 다음에 우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인사동에 가면 찻집이 많아요. 조계사 옆에도 찻집이 많고요. 그럴 때 팽주는 분명히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스님을 모시고 갔다든지 또는 교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 우리가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될까 속으로 망설여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팽주 기준으로 마주보는 팽주의 오른쪽이 제일 밑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나이가 제일 작아. 그러면 5분이 가셨으면 5번째 오른쪽을 기준으로 5번째 앉으면 돼요. 그 서열은 나이로 따지는 서열이 아니잖아요. 절에서는 뭐 절에 법납이 있을 것이고 또 연세로 봐서는 또 나이도 들어가지만 또는 우리 서상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나름 모임에 있어서 그런 기준점은 팽주의 오른쪽 첫 번째로 불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맛있는 차,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려는 팽주의 마음은 정성스러운 그 마음가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은 우리 다도 선생님과 그리고 여기 불교 대학 선생님들, 보살님들 같이 만났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 차를 대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차 한 입이 따서 말려서 이 과정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작업을 거쳐요. 저희도 차를 하동에 가서 한번 겪는 과정을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그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로움이 있는지 차를 따는 과정, 따서 말리는 과정, 그 차를 받아서 덮고 말리고 덮고 말리는 그 과정을 거치고 포장해서 우리 이 소비자의 손에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쌀 한 톨도 88번의 손길이 거쳐야만 우리 쌀 한 톨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 하잖아요. 그와 버금가게 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여기 앞에 되어 있는 차 그릇, 닭이라고 하는데요. 이 닭이를 만든 사람 또한 그 도공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그리고 오늘 팽주 선생님 두 분이 차 우려주는 그 마음,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준비하고 또 차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모든 이 마음속에 자연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자연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차를 대하는 준비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뒤에 시는 제가 좋아하는 시를 넣어봤어요. 예, 중국의 노동의 7잔의 차 속에 담겨있는 그 즐거움을 시로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7잔까지는 한 차 다부에서 우려내서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5번은 우려내고요. 많이 우려냈을 때 아니면 3번 정도 우려내요. 첫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5번째 했을 때 통상적으로 3번째 우려놨을 때 맛이 가장 부드럽고 또 먹는 게임이 편안하고 그리고 차의 성분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은 약간 우리가 음식이 좀 진할 때, 간이 강할 때는 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차도 마찬가지로 너무 진해요 그러는 표현보다는 차가 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차가 짜요 뭐 이렇게 그러면 물을 희석해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3잔, 5잔까지는 마시는데 7잔이 오면 혹시 백차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스님들께서는 저희도 이제 다 신도예요. 불교 신자다 보니까 이제 스님 말 예를 많이 드는데요. 스님들께서 마지막 차는 하얀색 그 생수물을 뜨거운 물이죠. 그러니까 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다 마시고 나서 그 생수죠. 그냥 하얀 물, 맹물을 먹었을 때 그 이제 차로 표현하면 백차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차가 그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요. 이 차를 드시면은 차 향과 맛을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맛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먹는 그 백차가 주는 차 향에 남아있는 그것을 한데 어우러져서 넘겨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차 또한 이 7잔에서는 그와 유사한 차 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잔의 노동의 이제 신의 표현으로 칠환다가가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첫째 잔은 입술과 목젖을 적시고 둘째 잔은 건심을 씻어주네. 셋째 잔은 삭막한 마음을 더듬어 책 5,000권의 문장을 떠오르게 하고 넷째 잔은 마시니 살짝 땀이 나는 듯하여 불편스러운 일들 모두 땀구멍으로 사라지네. 다섯째 잔은 뼛속까지 맑게 하고 여섯째 잔을 신성과 통하네. 일곱째 잔은 아직 마시지 않았는데도 겨드랑이 사이로 맑은 바람이 이는 것을 알겠네.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느낌인지 오늘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실 거고요. 이 차는요, 차 한 잔으로 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하는데요. 먼저 귀로는 찬물 따르는 소리를 듣고요. 눈으로는 차의 빛깔을 보고 코로는 차의 향을 맡고 그리고 손으로는 따뜻한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5번째 입으로는 차의 맛을 본다고 합니다. 이 차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뜻과 의미를 부여해서 마시다 보면 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마음이며 어떤 마음가짐이며 또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같이 느껴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옛날부터 요런 게 해서 차를 마시고 지금은 너무나 대중화되다 보니 차를 쉽게 대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쉬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예의를 가지고 차를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 지금 잠시 쉬시고 저희가 차를 3가지를 준비할 텐데요. 먼저 녹차, 그리고 설국차, 홍차 이렇게 3가지 맛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잠시 쉬실 동안에 차와 다시 세팅해 놓을게요. 네. 가볍게 우리 철에 신사분들은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일반인들은 가볍게 목내 정도 그 정도 하면 얘를 맞춘 거고요. 자리 좀 멀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만 가볍게 갖다 대셔도 되고요.
물 끓는 소리 들으면서 잠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의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줄 모르고 기운이 곧 차오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대한 보상과 이덕을 따지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예쁜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없이 바라보는 마음이 뭔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먼저 준비한 차는 녹차인데요. 지금 빈속이기는 하지만 부드럽게 내렸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좀 강한 차나 예를 들면 말차 아시죠? 보통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긴 하는데요. 말차는 녹차 가루를 아주 가늘게 콩말을 내서 이렇게 자선으로 해서 거품을 내서 마시는 차인데 그런 거는 녹차 가루를 통으로 먹기 때문에 다식을 먼저 먹고는 하는데요. 먼저 지금 받았을 때는 다식 뚜껑을 왼쪽으로 살짝 걸쳐서 얹어볼래요. 뚜껑을 예를 들면 선생님 자리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그 정도 자리가 비좁으면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하고요. 이제 차에 아까 1번 선생님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네. 교수님 자리가 선생님 자리잖아요. 팽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차에도 먹는 이제 우리가 예절을 가지고 지금 하니까 숭늉도 아래 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먼저 차를 드시면 바로 옆에 있는 보살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차의 속도는 0.1초 방정만 더도 돼요. 동시에 마시는 것보다는 1초 정도 아니면 0.1초도 되고요. 그 정도의 차이만 둬서 이렇게 마시면 좋고요. 이제 차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차는 왼손은 잡이며
왼손으로 잡으시고 오른손 잡이면 저처럼 오른손으로 이렇게 두 번째, 둘, 셋,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왼손은 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받침의 기준점은 배꼽이에요. 배꼽 위에 그러면 요 손가락은 벌리지 마시고 붙여서 배꼽 위에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쪽에 착잔을 살포시 올려놓으십니다. 보살님 손바닥을 펴시고 배꼽 쪽에 하시는데 여기 겨드랑이는요 살짝 벌려주는 게 좋아요. 딱 붙이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거든요. 이게 모습들이 살짝만 벌려주면 여유도 생기고 편안해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내 배꼽 자리에서 사이에 정 위치고요. 고사님도 찻잔을 드시면 예, 그렇게 해서 보통 세 번에 나눠서 마시는데요. 어린이들은 뜨겁기도 하고 물 양이 적기는 하지만 네 번에도 걸쳐 마시는데 보통 세 번으로 하면 적당해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손이 올라오면서요. 손을 그러면 올라오다 보면 왼손이 손 찻잔을 감싸게 돼요. 이렇게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 입쪽으로 가면 손의 위치가 조금 바뀔 거예요. 고를 때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왼손가락이 올라갔다든지 손가락 사이가 벌어졌다든지 이런 거 신경 써셔서 손가락이 모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차를 음미해 보세요. 지금 차를 드셔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모금을 드셨을 때 다시 내려요. 여유롭고 보기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다음에 여사님께 차 대접을 받으실 때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를 두 모금 드시고 그리고 잠시 여유를 가지고 혀로 차도 한번 불러보고 차 향도 느끼고 또 차에 어떤 맛이 느껴지는 것도 감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잔 하고 찻잔은 제자리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차는 한 번 마실 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수십 잔씩, 100잔씩도 마시곤 해요. 그렇게 하면은 맥주 마실 때도 거의 통으로 마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 찻잔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은 얼만큼 마셔야 되는지 가늠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잔 많이 마셔도 별 무리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식을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다식은 포크로 드시면 돼요. 저희가 준비한 다식은 그게 포크예요. 방배동에 구름떡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흑임자떡이 굉장히 유명한 떡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은 진관사 다니고 있는데 진관사에서도 행사 있을 때면 꼭 여기 떡을 쏘곤 할 정도로 유명한 떡집이에요. 다식은 드시고 또 더 드셔도 돼요. 그리고 차는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여기 오른손으로 왼손 잡이면 왼손을 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차를 잡으셔서 한번 보실래요? 내 왼손은 옷깃을 살짝 받친다.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차를 따르시면 돼요. 보살님도 차 따라보세요. 그러면 왼손은 옷깃을 살짝 그 정도 교사님도요. 그 정도 하면 보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를 3번, 2번에 원하시면 2번에 드셔도 괜찮아요. 2번 또는 3번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차 맛이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오늘 드신 녹차 맛은? 한잔하고 있었더니 다르네요. 그쵸. 한 2, 3, 30단이 더. 네. 오늘 준비한 차는 하동 녹차인데요. 보통 이제 녹차하면은 쌍계사 하동 녹차도 유명하고요. 그 외 순천에 또 차가 유명하고 아니면 제주도에 오슬록 이런 그쪽에 차밭이 유명해요. 고성 녹차가 가장 대중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지가 크고 넓어서 보통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차는 그 같은 차 종이라도 기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태풍을 맞으면 차 맛이 더 크고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준비한 게 지리산 쌍계사 하동 녹차예요. 이것도 어둠으로 치는 녹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시 가고 천천히 같이 드시고요. 지금 내리는 차가 설국이에요. 이 국은 국화의 종류인데요. 눈 속에서 딴 국화라고 해서 설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중국의 차 중에 아주 유명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국은 빛깔도 금방 우러나죠. 빛깔도 곱고 또 차 향도 무난하고 편안해요. 이게 설국 같은 경우에는 그 두통이 있으신 분이나 머리 쪽이 신경 쓰실 일이 있다든지 할 때 국화차를 드시면 편안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드시고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이 있다든지 이름이 어떠냐고 하는데요. 속쓰림이 있어도 선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녹차, 말차처럼 녹차를 통으로 드리는 게 가루를 갈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물에 우려내어서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위에는 부담이 없다고 해요. 그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좀 하시고요. 평상시에 드셔보셨던 차 중에 어떤 게 괜찮았다 했으면 연잎차요. 네. 연잎차도 이렇게 잘 우려나오고 좋아요. 그 연꽃에 있는 그 연잎이잖아요. 그 연잎을 덮어서 말리는데 그 차도 저희가 행사 있을 때는 많이 쓰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원장님께서 저희들은 같이 이제 전수받은 차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연꽃 속에 연꽃 나는 계절이 있잖아요. 보통 7월이죠. 그때 연꽃 속에 차를 요 정도가 보통 500g 정도예요. 그거를 세 등 보통 3분을 1로 나눠서 연꽃 속에 차를 넣어서 그 연잎으로 한번 싸요. 그리고 쿠킹 호일로 싸고 또 지퍼 팩에 넣고 그걸 또 싸고 팩에 넣고 하면은 완전히 밀봉 상태로 차단이 되거든요. 냉동실에 넣었을 때 이제 냄새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숙성한 거를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다음에 맛보면 또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차는 스님들 공부방 대신 스님들이 주로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4월 초까지나 행사 있을 때 진강사에 오시면 맛볼 수 있는 차는 오셨어요. 지금 드리는 선생님께서 드리는 차가 국화차예요. 한번 맛보세요. 중국에서 설산에서 딱 설국이라고. 지금 이 국화차는 앞에 유리 다간 보이시죠?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이 다간에 보통 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빛깔도 같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백자잖아요. 이 백자 또한 모든 차를 담기에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색이든 이 색을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자로 오늘은 차를 다 맛보고 다음에 홍차만 드신다. 예를 들어서 설국차만 드신다 하면 유리 다반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빛깔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또 차를 드셨는데 어떤 차가 좋더라 하는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신 녹차는 더 후한 맛이 아마 이거 제조 과정의 차이는 좀 있는데요. 지리산 쌍계산 녹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을 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준비해 주신 거는 여기 앉으신 편주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수년 동안 거짓만 이용하는 차 중에 하나이고요. 쌍계산은 바람과 흙과 요게 또 상대적으로 지리산 끝자락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흙보다는 조금 거친 흙들이 있대요. 그래서 차밭으로 하기에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보성 녹차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보성도 거기는 대량 생산이고 사실 보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성 녹차를 잘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봤더니 차를 많이 접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차를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음미하는 과정도 차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잘 녹으라는 의미 말고는 또 다른 의미도 그 의미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전이라고 치면 우전은 고구전에 따는 차를 우전이라고 하거든요. 음력으로 우리 고구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중에 고구가 4월 양력으로 하면 4월 초쯤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봄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막 돋아오는 그 오는 시기에 찻잎이 혀에 새의 혀같이 작은 이파리예요. 고전에 따른 것을 채상품으로 치는 우전이고 고구 지나고 나면 이제 세작으로 들어가고요. 세작이 조금 더 크면 중작, 중작에서 일이 더 크면 대작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린 잎이에요. 작은 잎. 그래서 온도를 너무 많이 높게 둬버리면 떫은 맛이 더 많이 우러나와서 60도에서 70도 정도 낮춰주고 있고요. 지금 맛보는 국화차 같은 경우는 꽃잎이거든요. 꽃잎 같은 경우에는 그런 떫은 맛이 상대적으로 새잎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꽃이 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러나오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맛볼 홍차는 더 뜨겁게 하는 이유가 홍차는 발효를 시킨 거예요. 세작은 지금 첫 번째 본 거는 발효시키지 않은 불발효라면 홍차부터는 발효예요. 반발효도 있고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후발효라고 하는데요. 효소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100도씨를 끓여서 미생물 또 밖으로 첫 번째는 버려요. 한번 미생물을 밖으로 먼지라든지 미생물을 밖으로 버리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발효시킨 거는 대작 중에서도 아주 찻잎이 커요. 그래서 우려나오는 속도도 느리고 또 길게 우려나오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고 있습니다. 잘 질문해 주셨어요. 국화차 끝나고 나서 차 오늘 준비한 이 홍차는요. 국화차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서국 중에 하나를 준비한 거고요. 홍차는 지금 차 가져 나르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대만 여행 갔을 때 이제 거기서 현지인들이 가장 추천하는 그 차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늘 트리는 맛을 봤고요. 오늘 같이 맛보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가서 상해 쪽에서 보리차를 이렇게 왜 말린 거 이렇게 다발로대가 있는 거를 네네. 이렇게 포장 다 했는데 그 네. 손님을 하나 사람이 아직 그게 그대로 집에 있어요.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저기 서랍 싱크대 냉장고 안 집어넣고 아니 너무 좋은데요. 그게 이제 그 떡차라고 하잖아요. 네. 떡처럼 생긴 동그랗게 동그랗게. 또 네모로 생긴 전면차도 있고 근데 보통 떡차가 많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예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예요. 네, 그 당시에도 좀 주고 샀는데 네, 그래서 차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재테크 중에 차로도 테크를 해요. 그게 좋다. 그만큼 비싸진다고 보이차는 사서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성이 되고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보관을 했느냐. 그런 싱크대라면 각종 우리가 음식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뭐 비린내도 날 거고 고기 냄새도 날 거고 간장 냄새도 날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가장 좋은 장소는 서재라고 합니다. 이제 서재에 보면 책들이 다 있잖아요. 책 갈피 속에 넣든지 아니면 책 위에 넣다든지 그렇게 하면 책과 책의 그 냄새와 차의 그 숙성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좋다고 하고요. 물론 차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차 보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일 거고 우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재가 좋다고 하고요. 아니면 차 항아리가 있어요. 차 항아리를 굳이 안 사셔도 안 썼던 깨끗한 항아리가 있으면 냄새를 옮기는 품고 있으니까 그 뭐 장을 담궜다든지 간장, 된장이 그런 거를 제외하고 깨끗한 항아리라면 그 속에 넣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상자에 동그랗게 돼갖고 포장이 또 이중으로 돼갖고 네, 네. 상자에 담아서 그대로 해서 요 싱크대도 밑에도 아니고 좀 위쪽에 어차피 뭐 우리 그걸 꺼내가 서재에 갖다 놔야겠네. 모든 고기들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찌개 냄새가 나갈 거고. 근데 물론 이제 포장을 안 뜯고 해놓은 거는 괜찮은. 한번 바람을 쐬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또 바람을 쐬어서 서재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떼어서 맛을 보시고 괜찮으시면 더 묵혀 두시지 말고 드시는 게 좋을 듯 그러니까 그게 한번 초벌 해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네, 하라고는 네. 그거 안 되더라고. 보이차는 자사우라고 따로 있어요. 차나무가. 혹시 빨간색 벽돌 같은 차나무를 보셨을까요? 네. 그게 이제 보이차 자사우인데요. 우려낼 수 있는 후기를 이제 온도를 뜨겁게 해서 한번 소품도 올라올 거예요. 물을 많이 넉넉하게 부어서 버리고 첫 번째 물은 따라서 버리고 두 번째 잔부터 하면 보이차는 아까 노동의 차처럼 7잔 이상을 먹어도 맛봐도 아주 그 진미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결론은 그거지. 먹어도 괜찮은 그것만 그랬으면 그거는 좋은 거라고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수백 년 차가 중국에서는 이런 유래도 있던데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 차를 발효를 시켜서 땅속에 묻어놔요. 그러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하면 20,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때 그 차를 꺼내서 우리 소 팔아서 학자금 됐듯이 차를 팔아서 결혼 자금을 냈대요. 네. 그렇게 오래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요즘에는 발효차가 다시 보이차는 후 발효잖아요. 그때는 미생물을 넣어서 후 발효를 시키는데 그렇게 수백 년 된 차를 수십 년 된 차를 값비싸게 먹으면 좋은데 우리 아는 중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6개월, 3개월만 숙성 발효를 시켜도 그 맛을 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보이차보다는 차라리 녹차나 이런 홍차를 드시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가짜죠. 그러니까 그렇게 호발을 시킨 차보다는 오리지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맛을 이제 차를 많이 드시면 맛과 향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짜 차도 마셔보고 진짜 차도 마셔보고 오랜 세월이 차를 즐긴 시간이 지나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도를 이렇게 오래 하면 선생님들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아유, 말씀만 드려도 감사해요. 이 자리에 서서 그렇지 지금 하면 똑같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지금 그 홍차는 빛깔이 또 조금 다르죠. 네. 예, 그 국화차는 더 샛노랗고 맑고 투명하다면 요거는 좀 검부름 빛도 날 거예요. 예, 홍차입니다. 그 차로 보면 아까 언급했던 말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어떤이에요. 그러면 차를 젓는 과정이 아니라 체험 과정이거든요. 수증기를 쪄서 말려서 이제 가루를 내는 그 말차고요. 그거는 일본이 최고라고 하고요. 이제 보이차는 중국이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땅도 넓고 나무도 크고 우리 녹차 같은 경우에는 제 키만 하다면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름다리가 뭐 은행 나무 아주 뭐 수백 년 된 은행 나무만한 것들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 크기의 나무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 중에는 세계 가장 어떤 차가 뭘까요? 첫 번째 맛본 차예요. 네, 맞아요. 녹차는 우리나라를 최고로 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과 풍토, 땅의 또 기운이겠지요. 그거와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신체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차 걷는 과정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의 가장 우리나라 대표가 녹차고 일본은 말차 그리고 중국은 보이차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잎이 대잎이라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나라는 중국은 물에 수면도 있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식사를 차와 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식사를 숭늉이나 물과 같이 한다면 그런 차이나 있을 정도로 그런 조치가 차가 대중화돼요. 그래서 천진박사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이 나오지? 사진만 보고 있으면 너무 내일이 지금 차 맛을 중간에 이제 계속 바꿨기 때문에 차 맛이 좀 섞이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잔향은 오래도록 남아있죠. 네. 그래서 집에서도 차 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도 여유도 있고 또 심신의 안정도 되고 자녀와 함께 하면 또 대학거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차가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시 맛보시고 또 더 필요하시면 드셔도 돼요.
죄송한데 차 끓이는 방법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먹는 거는 이제 좀 충분히 다 없고요. 네. 혹시 닭이가 있으실까요? 닭이가 있는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앞에 있는 닭원을 선생님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요게 차를 이제 담을 수 있는 달여서 내려서 또 달인다고도 하고 내린다고도 하는데요. 드실 수 있는 다관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세트로 안 사셔도 되고 몇 개만 있어도 돼요. 이 다관 속에 차를 뚜껑을 잠깐 열어주시면 이렇게 안에 차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차를 넣는데 보통 2g이 차스푼을 차시로 하던데 우리 댁에서 보면은 요거는 충분해요. 여기 선생님 요 들어보시면 요 차신데 요것도 살짝 큰 느낌은 있어요. 요거보다는 보통 작은 것도 있고 한데요. 요거 기준으로 살짝 담으면 한 2g 정도 될 거예요. 가득 담지 않고 저거보다 작은 우리 커피 스푼 같은 거, 티스푼 그거 기준으로 가득 이렇게 담으면 2g 정도가 보통 돼요. 그걸 1인 기준으로 드시면 되는데 물은 이제 끓여서 식혀 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다른 거 펄펄 끓는 거를 넣으면은 얘가 입이 다 타게 되고 맛이 떫은 맛과 씹은 맛이 우려나서 안 되니까 물을 한번 끓여서 식혀 두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끓기 전에 불을 끈다 그건 아니에요. 물을 100도씨까지 끓인 후에 뚜껑을 열어서 물을 식혀서 한 60, 70도 정도 조금 뜨겁다 할 정도 그때 물을 다관에 넣으셔서 지금 오늘 준비한 세작 같은 경우는 물을 안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외에 대작이나 홍차나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3번까지 우려 마시는 게 적당하고요. 이 다관이 있다면 지금처럼 요 정도만 준비하셔도 바람과 흙과 요게 또 상대적으로 지리산 끝자락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흙보다는 조금 거친 흙들이 있대요. 그래서 차밭으로 하기에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고성 녹차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고성도 거기는 대량 생산이고 사실 고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성 녹차를 잘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차를 많이 접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차를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음미하는 과정도 차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잘 녹으라는 의미 말고는 또 다른 의미도 그 의미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전이라고 치면 우전은 고구전에 따는 차를 우전이라고 하거든요. 음력으로 우리 고구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중에 고구가 4월 양력으로 하면 4월 초쯤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봄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막 돋아오는 그 오는 시기에 찻잎이 혀에 새의 혀같이 작은 이파리예요. 고전에 따른 것을 최상품으로 치는 우전이고 고구 지나고 나면 이제 세작이로 들어가고요. 세작이 조금 더 크면 중작, 중작에서 입이 더 크면 대작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린 잎이에요. 작은 잎. 그래서 온도를 너무 많이 높게 둬버리면 떫은 맛이 더 많이 우려나와서 60도에서 70도 정도 낮춰주고 있고요. 지금 맛보는 국화차 같은 경우는 꽃잎이거든요. 꽃잎 같은 경우에는 그런 떫은 맛이 상대적으로 새잎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꽃이 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려나오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맛볼 홍차는 더 뜨겁게 하는 이유가 홍차는 발효를 시킨 거예요. 세작은 지금 첫 번째 본 거는 발효시키지 않은 불발효라면 홍차부터는 발효예요. 반발효도 있고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후발효라고 하는데요.
효소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100도씨를 끓여서 미생물 또 밖으로 첫 번째는 버려요. 한번 미생물을 밖으로 먼지라든지 미생물을 밖으로 버리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발효시킨 거는 대작 중에서도 아주 찻잎이 커요. 그래서 우려 나오는 속도도 느리고 또 길게 우려 나오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고 있습니다. 잘 질문해 주셨어요. 포카차 끝나고 나면 차 오늘 준비한 이 홍차는요, 포카차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술국 중에 하나를 준비한 거고요. 홍차는 지금 차 가져 나르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대만 여행 갔을 때 이제 거기서 현지인들이 가장 추천하는 그 차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늘 저희는 맛을 봤고요. 오늘 같이 맛볼게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가서 상해 쪽에서 보리차를 이렇게 왜 말린 거 이렇게 다발효되어 있는 거를 네네. 이렇게 포장 다 했는데 그 네. 손님용을 하나 사람이 아직 그때 그대로 집에 있어요.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저기 서랍 싱크대 싱크대요? 냉장고 안 집어넣고 아니 너무 좋은데요. 그게 이제 그 떡차라고 하잖아요. 네. 떡처럼 생긴 동그랗게 동그랗게. 또 네모로 생긴 전동차도 있고 근데 보통 떡차가 많아요. 그렇게. 네, 동그랗게. 예,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주고 샀는데 네, 그래서 차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재테크 중에 차로도 테크를 해요. 그게 좀 그만큼 비싸진다고 보이차는 사서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성이 되고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로 네.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보관을 했느냐. 그런 싱크대라면 각종 우리가 음식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뭐 비린내도 날 거고 고기 냄새도 날 거고 간장 냄새도 날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가장 좋은 장소는 서재라고 합니다. 이제 서재에 보면 책들이 다 있잖아요. 네. 책 갈피 속에 넣든지 아니면 책 위에 넣다든지 그렇게 하면 책과 책의 그 냄새와 차의 그 숙성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좋다고 하고요. 물론 차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차 보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일 거고 우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재가 좋다고 하고요. 아니면 차 항아리가 있어요. 차 항아리를 굳이 안 사셔도 안 썼던 깨끗한 항아리가 있으면 냄새를 옮기는 품고 있으니까 그 뭐 장을 담궜다든지 간장, 된장이 그런 거를 제외하고 깨끗한 항아리라면 그 속에 넣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상자에 동그랗게 돼갖고 포장이 또 이중으로 해갖고 네네. 상자에 담아서 그대로 해서 요 싱크대도 밑에도 아니고 저 위쪽이거든요. 어차피 뭐 우리의 그걸 꺼내가 서재에 갖다 놔야겠네. 모든 공기들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찌개 냄새도 올라갈 거고. 근데 물론 이제 포장을 안 뜯고 해놓은 거는 괜찮아요. 한번 바람을 쐬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또 바람을 쐬어서 서재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떼어서 맛을 보시고 괜찮으시면 더 묵혀 두시지 말고 드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한번 초벌을 해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네. 하라고는 네. 그거 안 되더라고. 보이차는 자사우라고 따로 있어요. 차 나무가. 혹시 빨간색 벽돌 같은 차 나무를
보셨을까요? 네. 그게 이제 보이차 자사인데요. 우려낼 수 있는 후기를 이제 온도를 뜨겁게 해서 한번 거품도 올라올 거예요. 물을 많이 넉넉하게 부어서 버리고 첫 번째 물은 따라서 버리고 두 번째 잔부터 하면 보이차는 아까 노동의 수처럼 7잔 이상을 먹어도 맛봐도 아주 그 진미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결론은 그거지. 먹어도 괜찮은 거. 그것만 그랬으면 그거는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수백 년 차가 중국에서는 이런 유래도 있던데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 차를 발효를 시켜서 땅속에 묻어놔요. 그러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하면 20,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때 그 차를 꺼내서 우리 소 팔아서 학자금 됐듯이 차를 팔아서 결혼 작업을 한대요. 네. 그렇게 오래 들어가서 들어가야 근데 문제는요, 요즘에는 발효차가 특히 보이차는 후 발효잖아요. 그때는 미생물을 넣어서 후 발효를 시키는데 그렇게 수백 년 된 차를, 수십 년 된 차를 값비싸게 먹으면 좋은데 우리 아는 중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6개월, 3개월만 발효, 숙성 발효를 시켜도 그 맛을 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보이차보다는 차라리 녹차나 이런 홍차를 드시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가짜죠. 그러니까 그렇게 호발을 시킨 차보다는 오리지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차를 많이 드시면 맛과 향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짜 차도 마셔보고 진짜 차도 마셔보고 오랜 세월이 차를 즐긴 시간이 지나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도를 이렇게 오래 하면 선생님들처럼 아름다우실 수 있어요. 아유, 말씀만 드려도 감사해요. 이 자리에 서서 그렇지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지금 그 홍차는 빛깔이 또 조금 다르죠. 네. 네. 그 국화차는 더 샛노랗고 맑고 투명하다면 요거는 좀 검부름 빛도 날 거예요. 네, 홍차입니다. 그 차로 보면 아까 언급했던 말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어떻냐. 그러면 차를 젓는 과정이 아니라 치는 과정이거든요. 수증기를 쪄서 말려서 이제 가루를 내는 그 말차고요. 그거는 일본이 최고라고 하고요. 이제 보이차는 중국이에요.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땅도 넓고 나무도 크고 우리 녹차 같은 경우에는 제 키만 하다면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름다리가 뭐 은행 나무 아주 뭐 수백 년 된 은행 나무만한 것들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 크기의 나무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 중에는 세계 가장 어떤 차가 뭘까요? 첫 번째 맛본 차예요. 네, 맞아요. 녹차는 우리나라를 최고로 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과 풍토, 땅의 또 기운이 있죠. 그거와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차 빚는 과정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의 가장 우리나라 대표가 녹차고 일본은 말차 그리고 중국은 보이차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잎이 대잎이라 저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조금 물의 성향도 있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식사를 차와 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식사를 숭늉이나 물과 같이 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런 쪽지랑은 차가 대중화돼요. 저는 지금 저 안에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진법과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저거만 보고 있으면 너무 내일이 행복한데. 지금 차 맛을 중간에 이제 계속 바꾸기 때문에 차 맛이 좀 섞이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잔향은 오래도록 남아있죠. 네. 그래서 집에서도 차 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도 여유도 있고 또 심신의 안정도 되고 자녀와 함께 하면 또 대학거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차가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시 맛보시고 또 더 필요하시면 드셔도 돼요. 죄송한데 그 차 끓이는 방법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먹는 거는 이제 좀 추억이 되었고요. 네. 혹시 닭이가 있으실까요? 닭이가 있는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앞에 있는 닭원을 선생님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요게 차를 이제 담을 수 있는 달여서 내려서 또 달인다고도 하고 내린다고도 하는데요. 드실 수 있는 닭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세트로 안 사셔도 되고 몇 개만 있어도 돼요. 이 닭완 속에 차를 뚜껑을 잠깐 열어주시면 이렇게 안에 차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차를 넣는데 보통 2g이 차시로 차스푼을 차시로 하던데 우리 댁에서 보면은 요거는 큰 거고요. 여기 선생님 요 들어보시면 요 차신데 요것도 살짝 큰 느낌은 있어요. 요거보다는 보통 작은 것도 있고 한데요. 요거 기준으로 살짝 담으면 한 2g 정도 될 거예요. 가득 담지 않고 저거보다 좀 작은 우리 커피 스푼 같은 거, 티스푼 그거 기준으로 가득 이렇게 담으면 2g 정도가 보통 돼요. 그걸 1인 기준으로 드시면 되는데 물은 이제 끓여서 식혀 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다른 거 펄펄 끓는 거를 넣으면 얘가 입이 다 타게 되고 맛이 떫은 맛과 싶은 맛이 우려나서 안 되니까 물을 한번 끓여서 식혀 두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끓기 전에 불을 끈다. 그건 아니에요. 물을 100도씨까지 끓인 후에 뚜껑을 열어서 물을 식혀서 한 60, 70도 정도 조금 뜨겁다 할 정도 그때 물을 닭완에 넣으셔서 지금 오늘 준비한 세작 같은 경우는 물을 안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외에 대작이나 홍차나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3번까지 우려 마시는 게 적당하고요. 이 닭완이 있다면 지금처럼 요 정도만 준비하셔도 여기에서는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세트로 가지고 있으면 뚜껑을 담을 수 있는 뭐 잔탁이라든지 여기 차도 차 받침이 있고 또 차호 선생님 차호에는 차를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런 차호 그리고 물 식힘 사발 예. 여기는 물을 식혀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좀 식히는 용도로도 쓰고 또 여럿이 같이 차를 드실 때는 닭안의 차를 물 식힘 사발에 부어서 이렇게 나눔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을 붓는 거는 탕관이라고 해요. 저 주전자를. 찬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요. 그리고 옆에 선생님 태수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거는 차 찌꺼기나 차 헹굼을 버릴 수 있는 태수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다관, 그리고 찻잔, 그리고 옆에 물식힘 사발, 요 세 개로 보통 구성된 게 찻잔은 2개로 해서 2인 세트 또는 3인 세트로 시중에 많이 판매를 해요. 고가이지 않은 걸로 적당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홍차를 내릴 수 있는, 요거는 차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려고 요것도 같이 수구로 써도 있어요. 수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차를 담아서 앞에 내어놓으면 손님이 여러 분 계실 때 그렇게 나눠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 가격이 참 안되잖아요. 처음에 댁에서 차 생활을 시작할 때는 혹시 고가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 수준에 맞게끔 이 정도로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차는 이게 그릇이잖아요. 도자기 그릇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손에 익을 때까지는 고가가 아닌 그냥 중저가로 편하게 쓰시는 것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편해야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이 가면은 사용하기 힘드니까 차 생활할 때 편한 걸로 내 손에 맞는 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하셨네요. 이거는 이제 맞아요. 여기도 워머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 식지 말고 따뜻하게 먹는 용도로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설거지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끼는 내 놀이기 중에 하나만 생각하셔서 지금처럼 선생님 쓰시는 닭은 하얀 소금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태수기 있죠. 태수기에 나중에 물을 끓는 물을 부어서 이렇게 헹궈서 태수기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좋은 차고 묻은 오물이라면 내 입술밖에 없잖아요. 립스틱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닦아내는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콩콩은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놓쳐서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차에 콩콩의 냄새가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차 가구에 도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태수기로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한 번 또는 2번 정도 헹구면 아주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살균도 되고요. 저희가 오늘 35분, 5분 정도 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넉넉하게 해왔는데요. 오늘 그렇지만은 다 차 맛을 못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차 대접하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차는 더 드시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 네. 위가 좀 안 좋아서 소화기능 좀 저기 있는데 어떤 차를 좀 추천해 주시나요? 보통 차를 드실 때 빈속에는 드시지 말라고 해요. 식후면은
녹차도 괜찮고요. 물론 카페인이 있어요. 카페인이 없지는 않은데 이 카페인 성분이 나쁜 카페인 성분만은 아니거든요. 그 커피도 그렇잖아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음에도 위암 환자들한테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 논문 결과도 나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식후에 드시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식전이면 그 위의 속쓰림을 조금 더 유발할 수 있어서 지금처럼 다식을 드신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면 지장 없고요. 그리고 차는 드시고 싶은데 조금 그런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차를 조금 약하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물은 많이 드실수록 2리터까지는 드시면 좋다고 하잖아요. 생수를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드시면은 1리터는 뜨끈하게 앉아서 다들 즐기시거든요.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